운문문학 두 작품, 윤동주의 참외록과 그리고 신동엽의 껍데 있는 가라, 교재 36쪽, 37쪽입니다. 프로세스, 우리 가장 먼저 뭐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감사항 유형의 보기에서 화자 대상 상황 정서와 관련된 정보 찾고, 그 다음에 제목을 통해서 대상 상황 정보 찾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드라이하게 읽는다. 수식어 서술어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의 작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프레임으로 인접 작품 분석한다. 왜? 하나의 박스에 다수의 작품이 들어갔을 때 상황 또는 정서의 유사성 또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화자가 또는 대상이 보이는 현실인식 또는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작품들이 들어가잖아. 뒤에 변형 문제 보시면 41쪽입니다. 감상하기 문제 있나요? 있죠. 뭐가 있나요? 4번 문제. 보기 신속하게 읽고 키워드 찾아내신 다음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을지 추측해 봅니다. 실시. 다 파악하셨죠? 가작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니? 사실 윤동주의 참외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상하기 문제의 보기조차도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3학년 정도 되면 윤동주 하면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윤동주 하면 어떤 시인이지? 성찰, 지식인,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것들이 키워드잖아. 맞죠? 그러면 보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일제강점기의 현실, 그리고 자신의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사실 특별한 정보조차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성찰시, 그리고 그 성찰시인의 가장 맨 앞줄에 서 있는 작가인 윤동주의 작품이 딱 등장했을 때는 이러한 구조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다시, 자아성찰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성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잖아. 즉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성찰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성찰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반성이잖니. 이거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또는 나의 부족한 모습 또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자각하는 거잖니.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다른 말로는 대자화시켜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자신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과거 또는 현재를 반성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 또는 현재에 대한 진술이 반드시 들어있다. 그리고 성찰이라는 것은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는 거잖아. 내가 여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잖니. 그럼 어떠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지? 미래적 가치잖아. 성찰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오케이, 됐다. 성찰시는 무엇을 찾는다? 순차적으로 반성. 그런데 그 반성은 과거와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상이 전환이 되잖아. 반성이라는 것은 부족했었던 나의 과거와 현재이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밝은 미래를 상정하는 것이 성찰이잖아. 그래서 변주되는 지점을 통해서 시상이 긍정적으로 전환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돼? 거울이잖아. 거울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잖아. 이걸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거울이 성찰의 세 글자,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자아성찰의 시다, 윤동주의 시다 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뭐 찾는다? 반성과 성찰,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부끄러운 나의 모습, 그리고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모습, 어디에서 변주되는지, 그리고 시의 흐름은 어떻게? 시간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괴로워했다, 얻다. 과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할 것이다. 미래죠. 반성과 성찰.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자기 객관을 하니? 하늘을 우러렀잖아. 이거 찾는 겁니다. 나 작품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보기 보면 두 번째 줄 밑에서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각성, 그리고 억압적 현실의 변화. 두 번째 시는 아마도 이 구조로 되어 있을 거야.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다. 어떤 부정적인 현실?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화자는 무엇을 바란다? 나와 있잖아. 그렇습니다. 회복해야 될 가치, 자유. 이 자유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동경, 바람,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두 작품은 왜 하나의 세트로 묶였을까? 이유는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부정적인 현실이다. 당연히 일제강점기, 그리고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화자의 태도는 어떻다? 발전적 미래잖아. 이건 뭐예요? 조국 광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나가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자유. 아시겠습니까? 문장 단위로 끊어 읽으시면서 수시로, 서술어 중심으로 시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다들 읽으셨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작품 윤동주의 참외록부터 보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뭐 찾을 수 있지? 반성의 매개체, 구리거울. 그리고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다지 욕되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각성을 이야기한 거야. 그 밑에 보시면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던가. 이건 뭐예요? 과거에 대한 참회지. 3년을 보시면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즐거운 날은 뭐니? 당연히 해방, 조국 광복의 날일 것인데, 그 내일이나 모레에 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밑에 줄 보면 나는 또 한 줄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거는 무슨 얘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다시 무엇한다? 오늘의 현실이 미래의 과거가 되었을 때 현실을 다시 참회한다 라는 이야기다. 아시겠어요? 밑에 내려가시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를 읽으면 시의 구조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보이셔야 돼요? 1년 현실 각성이지, 2년은 뭡니까? 과거 참회. 3년은 뭐예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에 대한 참회. 2년과 3년 참회 나왔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이잖아. 4년은 성찰로 나아가야 되겠지? 근데 변주의 계기가 되는 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거. 밤이라는 시어는 무엇에 대한 보조관념이지? 원관념이 뭐예요? 암울한 현실. 됐다. 현실각성, 그리고 반성. 다시 현실각성, 그리고 성찰. 여기에서 성찰의 행위는 어떠한 것으로 나와 있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녹슨 구리거울을 닦는 행위.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운석 밑으로
어떻게 걸어간다? 홀로 걸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슬플 것이다. 하지만 이 현실을 스스로 감내할 의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고 했잖아. 이 시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시대의 아픔과 지식인의 자아 성찰, 그리고 화자는 참의 성찰하니, 그리고 내면세계 민족의 역사, 그리고 내적 상황은 자기 객관화, 반성, 그리고 일제강점기. 자, 표현 특징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 요 구조 시 보자마자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울 상징성, 이거 뭐죠? 매개체, 자기 객관화에. 그리고 의문형 종결어를 사용하여서 스스로 반성한다. 무엇 하였는가, 이런 것들. 다음, 시인에 대한 삶의 자세가 들어있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역사 속의 삶을 욕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연애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반성하는 내용, 그리고 무기력하고 힘겹게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를 반성하고, 3년에는 미래의 시점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뭐를 반성한다?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를 다시 참여한다. 그래서 치열한 자기 성찰, 사연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연에서는 잘못된 현실과 맞서는 삶을 선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아시겠죠? 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상황 속에서 현재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성, 그리고 성찰. 아시겠죠? 요 구조. 그리고 반성과 성찰이 매개체, 거울. 다음, 거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객관화할 수 있는 매개체지. 구리거울이 녹슬어버렸다는 것은 망해버린 욕된 왕조의 유물이라는 것. 그리고 민족과 역사에 대한 참회로 개인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의 확장. 다음, 연계되어서 함께 박스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외부 작품들을 가져왔는데, 참회록과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회록은 구리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반성했지 않니? 백서, 흰 바람벽, 여기에서 공통적인 매개체를 하는 기능이 바람벽이죠. 이 바람벽이 얘들아 스크린이야. 이 흰 바람벽에 나의 그리움의 대상들이 있다. 그리고 이 흰 바람벽에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바람벽을 통해서 과거 기억 속의 첫 번째 영상들, 그리움의 대상들, 그리고 바람벽을 통해서 영상 뒤에 뭐가 흘러가냐면 텍스트가 보이는 거야. 그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자 하는 운명론적 체념의 태도를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운명론적 체념의 태도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그 운명을 받아서 의지적으로 살아나겠다라는 이야기야. 체념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시에서는 의지다. 그래서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가장 귀하고, 누구처럼 여기 후략되어 있는데 프란시스 잼,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 사람들도 이러한 어려운 시련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의지적인 삶을 산다라는 점에서 이 윤동주의 참회록과 공통적이다. 두 작품 모두 피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 비추어진 매개체, 뭐죠? 흰 바람벽. 지식인이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한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참회록은 역사의식의 바탕을 둔 치열한 자기반성, 그리고 속죄악 모티프,
참고로 속죄양 모티프는 어디에 드러나나요? 참회록 맨 마지막 연에 드러난다. 슬픈 운성 밑으로 어떻게? 나 자신을 희생해서. 이 부분이에요. 바람벽에 있어서는 고향을 떠난 곳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제목만 딱 봐도 느낌이 오죠? 거울 속에 내가 있다. 하지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확인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화자가 있고 내면이 있네요. 화자는 거울을 통해서 뭐 한다?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 투시의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 만날 수 없죠? 거울의 단절의 이미지. 그래서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를 할 수가 없어. 왜?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거든. 못 만나잖아. 그리고 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두 개가 있고. 해설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고, 이런 점에서 공통적이고, 참회록의 경우에는 거울이 반성의 매개체, 그리고 자아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소재인 반면에 거울은 분열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투시의 속성, 그리고 그와 만나지 못하는 단절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작품 마무리 좀 지어보자. 이 시의 화자는 무엇을 통하여? 구리거울. 다음, 이 시의 시적 대상은 녹슨 구리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내면 세계. 이 시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1년이잖아. 현실에 대한 각성.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 밤이라는 시어, 사연. 그리고 이 시의 화자가 미래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참회를 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정서, 자기 반성, 그리고 성찰이잖아. 부끄러움. 화자의 부끄러운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 만 24년을 무엇을 바라 살아왔는가라는 거.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지. 운성 밑으로 걸어가는 화자의 모습. 자신을 희생해서 속죄양 모티프잖아. 그리고 화자가 소망하는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시어. 자, 요거 이런 파악하시고, 다음 두 번째 시, 첫 번째 연을 좀 보세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리고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삼행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삼행을 이행의 끝에 갖다 붙이면 어떤 표현법이 보입니까? 점층법 보이죠? 이연을 보자. 내가 본 것은 먹구름. 우리 뭐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이 시에서 부정적인 현실. 이연에서 시어 나왔죠. 뭔가요? 먹구름이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너는 여태까지 기만적인 현실 속을 살아왔다 라는 이야기잖아. 네가 본 것은 밝은 햇빛이 하늘이 아니라 알고 보니 먹구름이었어 하면서 우리들의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은 지붕 덮은 쇠항아리다. 됐다. 그러면 이 쇠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연에서 이야기한 뭐와 동일한 것이다? 먹구름. 그것을 하늘로 일생을 살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연과 3년은 부정적인 현실이지. 4연으로 넘어가면 시상이 변주됩니다. 닦아라 내 마음속에 있는 구름을, 그리고 찢어라 쇠 항아리를. 도치법이 쓰였네요. 그러면서 닦아라는 서술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뭐예요? 구름을 닦아라. 그리고 찢어라라는 서술어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시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을 찢으란 이야기니? 쇠 항아리를, 이 목적어들. 그리고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과거의 어리석었던 삶을 깨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닦아라라는 것과 찢어라라는 서술어, 이 동사들은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각성의 행위. 아까 참회록에서 거울을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닦는 행위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시어지. 됐나요? 다음 5연.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그리고 티 없이 맑은, 이 맑은이 수식하는 피수식 대상이 뭐니? 하늘이지. 이 하늘이라는 시어는 이미 2연과 3연에서 나왔잖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구름의 본질적인 모습, 그리고 네가 잘못 알고 있었던, 머리에 쓰고 있었던 쇠항아리의 본질적인 모습, 즉 그것을 우리가 깨뜨리고 타파하고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동경의 마지막 끝이 바로 하늘인 것이잖아.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여기에서 연민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위에 있는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재미있는 시냐면 6년 뒤에 7년이 있는데 7년에 이 일행과 이행을 6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옮겨 붙여 보세요. 의미상 티 없이 맑고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 연민의 속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하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연민이다. 하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파악한 너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아시겠죠?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을 아무리며 라고 이야기했네. 삼가다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감히 삼가는 거잖니? 경건한 자세네. 무엇에 대한 경건한 자세? 하늘에 대한. 서럽게 이 엄숙한 세상, 이 엄숙한 세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엄혹한 현실이지.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슬픈 현실이지. 살아가리라 미래형 종결 표현을 사용했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루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이야기해서 형식적 특징, 앞부분하고 똑같죠?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미상관. 한참 전에 중학교 때 배웠었던 수미상관의 기능. 첫 번째, 형식적 안정성, 그리고 주제의식 강조. 됐죠?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현실 비판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원, 바람. 벗어나길 촉구하는 것이고, 시적 대상 하늘이다. 참고로 아까 윤동주의 참회록에서 중심 소재는 구리 거울이잖아. 그거는 자기 객관화의 매개체예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하늘은 동경의 궁극적 대상이다. 이거 다른 점이야. 참여적이고 남성적이고 격정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리고 대립적이고 상징적인 시어. 어떤 대립적인 시어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 회복해야 될 가치, 동경하는 이상향의 가치, 그리고 현실의 모습, 강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격정적 어조, 무엇 니은가, 그리고 무엇 엇았다, 무엇 하리라, 이런 표현들. 그리고 수미상관 말씀드렸고요. 명령형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의 어리석었던 삶을 깨칠 것을 촉구한다. 찢어라, 그리고 닦아라. 무엇을? 항아리와 구름을. 해설, 구속과 억압의 상황을 직시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의지를 형상화한 시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의 보조관념이 무엇이다?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은 무엇이다? 연민이다.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뜻의 서리적 표현. 구속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라는 거. 요거. 그리고 지붕 덮은 새 항아리. 구속과 억압을 상징한다. 우리 사회 현실을 직시하라고 깨우치라는, 그리고 각성하라는,
자, 그러나 노력이 소반된다. 찢고 닦아내는 각성의 노력, 냉철한 현실인식,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외경의 자세.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민족에 대한 연민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아시겠죠? 작품 구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엄혹한 세상. 우리 시에서는 엄숙한 세상이라고 나와 있잖아. 화자는 하늘을 동경한다. 외경의 대상. 차마 삼간다고 했잖아. 경건함. 그리고 닦아라, 찢어라. 무엇을? 구름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쇠항아리를. 각성의 행위 1, 3, 4, 6, 7, 8 그리고 구연.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시어의 상징성 먹구름, 쇠항아리, 억압과 구속, 닦아라, 찢어라, 서술어들, 민족사적 과제, 우리가 찾아야 할 자유, 이런 것들. 티 없이 맑은 하늘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성을 통해서 냉철한 현실인식,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원을 노래한 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련과 구연, 어떤 형식이라고 했지? 수미상관 형식, 그리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진정한 자유, 그리고 하늘을 누리고 있지 못함을 고발하고 이것을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반영된 현실, 부정적인 현실, 억압적인 현실, 대립적인 시어, 말씀드렸지만 하늘, 그리고 먹구름, 쇠항아리, 요거 닫힌 사회에서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방해물이라는 거. 고전 시가도 보면 해를 가리는 구름, 무엇으로 상징화되지? 간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왕. 쇠는 군사 정권 하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 민중에게 시련을 준 부정적인 존재, 그리고 항아리, 이것을 덮는 거, 그리고 밝은 시야를 가리는 부정적인 역할. 그러고 보니까 고전 시나 현대 시나 상징성들은 유사하죠. 밝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가리는 것들. 민중에 대한 연민과 애정, 신동엽의 시의 특징입니다. 민중의 역사적 사회적 삶, 그리고 마음껏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생각, 그리고 따뜻한 애정에서 비롯되었고, 이 시는, 그리고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라고 물어본다. 이것은 무엇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 잠깐 빛났을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신동엽 시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죠? 껍데기는 가라. 거기에도 이거 나오잖아. 동학혁명. 두 작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공통점 뭘까?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추구한다? 밝은 미래, 발전적. 그리고 진정한 자유. 그리고 해방. 그 과정에서 절실한 노력, 거울을 닦는 행위, 그리고 찢고 닦는 행위. 밤,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먹구름, 구름과 그리고 쇠 항아리, 하늘을 덮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구조로 된 시죠. 그러면 함께 변형 문제 41쪽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4문제가 있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시.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봅니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네. 선택지 1번. 격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 작품에만 해당되죠. 다음 2번. 의지적 표현을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 써야 한다, 무엇 니은다, 그리고 살아가리라, 이런 것들. 답 2번. 선택지 3번. 처음과 끝년, 수미상관, 나 작품에만 해당되죠. 다음 4번. 시적 화자가 표면화되어 있다. 이건 뭐죠? 내가 만 24년 몇 개월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가. 선택지 5번.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 시어는 참고로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A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꺾은 가로 A를 통해 화자는 과거 자신의 영광을 되돌릴 수 없다? 아닙니다. 다음, B를 통해 화자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현재의 삶을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니에요. 선택지 3번 C 있잖아. 이건 뭐니?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 다음 선택지 4. D를 통해서 화자는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삶이 두렵고 엄숙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엄숙한 현실, 엄혹한. 다음 5번. 이를 통해 화자는 가난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연민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답은 4번. 3번 문제 봅니다. 기억의 사람과 니은의 사람들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은 자기 반성이죠. 니은은 부정적 현실을 깨달아야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잖아. 선택지 1번. 기억 사람은 니은 사람들과 달리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게 답이네. 다음 2번. 기억의 사람은 니은의 사람과 달리 억압된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 참고로 억압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니은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부정적 현실을 깨닫고 극복하려는 존재는 오히려 기억에 가깝죠. 다음 4번. 자아 실현의 가치를 실현하려 했던 개인적 존재도 마찬가지로 기억에 가깝고, 다음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를 외면하려고 했던 존재, 둘 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4번 문제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보기 전부 다 읽으셨고요. 1번부터 가에서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라고 참회의 글을 쓴다고 한 것은 주권을 빼앗긴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 맞고요. 다음, 가에서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 라고 한 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날이 되어야만 한다? 진정한 자기 반성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답은 2번. 어렵지 않았네요. 3번 봅니다. 가에서 밤이면 나의 거울을 닦아보자라고 한 것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적극적인 성찰 행위, 닦는 것, 시대의 양심 실천, 화자의 의지 맞습니다. 4번. 내가 본 것이 두 번째 시에서 먹구름과 쇠 항아리라고 한 것은 잘못된 현실인식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선택지 5번. 두 번째 시에서 누가 구름 한 자락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한 것은 아직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됐죠?